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이라는 책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책이에요.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 네, 당연히 사람을 배려해서 뭔가를 다 해야겠지만, 네, 디자인도 당연히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엣지 케이스를 스트레스 케이스로 정의하라는 것과, 그리고 뭔가 까불고 막 센스 있고 막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개발하는 시간을 아끼기보다는 사용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수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간을 아끼는데 좀 더 집중하라. 이 세 가지가, 이 외에도 더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저는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일단 이 책의 어떤 흐름이나 주요 맥락을 잘 설명하는 사례가 있는데, 싱크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싱크업에서 그 SNS들을 보면서 그 사용자들이 뭔가 서로 되게 교류가 많은 사용자들을 이제 뽑아주는 거죠.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뭐 여러 가지 문구로, 이게 제목을 보여주면서 이 사용자가 너와 이제 되게 친밀하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그 서비스의 제목이 아예 방을 잡지 그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서로 아예 그냥 방을 잡지 그래 이런 거죠. 뭔가 그 호감이 있는 상대일 경우는 약간 웃음도 나오는 그런 문구인데, 이제 어떤 사용자가 메일을 보내는 거에서 이제 이 문구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식을 했는데요.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네들은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을 나를 스토킹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방을 잡으라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냥 배려하지도 않은 거죠. 그냥 자기들 딴에는 뭔가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내놨는데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는 사용자들이 많았던 거죠. 네,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책의 주요 맥락입니다. 우선은 저는 세 가지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엣지 케이스를 스트레스 케이스로 바꾸라는 거예요. 엣지 케이스가 뭐냐면, 뭔가 극단에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자주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엣지 케이스라는 건. 그리고 스트레스 케이스라는 거는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엣지 케이스의 상황이 스트레스 케이스이기는 해요. 그냥 같은 상황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른 차이에 이제 그냥 그 차이인데, 예를 들면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면, 급하게 이제 자기 계좌를 닫으려는 사람은 엣지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에요. 급하게 자기 계좌를 닫으려는 사람은 스트레스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엣지 케이스에 해당하다는 거는, 그거는 무시하자는 얘기예요. 엣지 케이스다, 그냥 일반적이진 않다, 그냥 무시하자 이런 얘기고, 스트레스 케이스에 해당하다는 거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유연하고 고객에 도움이 되게 대처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뭔가 엣지 케이스,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케이스들은 무시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경제적이 않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우선 사용자가 불편한 경험을 하면 그 사이트나 어쨌든 그 서비스를 떠나버리고 다신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사용자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는 게 5배에서 25배 정도 힘들다고 해요. 특이 상황이야. 뭐 전체 사용자에 해당하진 않아. 이렇다고 하기에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탈하는 사용자들, 그리고 좀 이제 접근하려고 했지만 다시 보지 않는 사용자들, 이런 사용자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사용자들 다 무시하면서 서비스를 한다면 제대로 되지도 않겠죠. 네, 그리고 비용도 많이 치러야 됩니다. 아까 같이 혹시나 뭐 다른 사람한테 트라우마를 줬다가 이러면 이제 소송도 들어올 거고, 쓸데없는 비용도 초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제 두 번째, 까불면서 뭐 센스 있는, 이게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뭐 예를 들면 이 센스 있는 것보다는 이제 분명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자 이건데, 메일침프에서 뭐 이런 메시지를 올렸었대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냥 자동 이메일 수신을 이제 거부하면 거기에다가 그쵸, 이런 이메일은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띄우게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어,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비아냥거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침프 입장에서는 뭔가 쿨하고 재밌어 보이고 싶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악감정을 갖고 그 서비스에 대한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쿨하고 센스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명백하고 투명하게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뭔가 위트 있고 막 뭔가 재미있고 막 튀고 싶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나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저는 개발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슬로우크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개발 시간보다는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제가 어떤 약간 저의 개발 시간 아낀다고 조금 더 불편하지만 제가 빨리 개발할 수 있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 수 있게. 그러면 그 많은 예를 들면 사용자가 100만이고 뭐 1000만이고 물론 그 정도의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제가 사용자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네, 약간 주저하게 되는 만큼 저도 그렇게 개발을 했던 경험이 많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마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일정에 못 맞출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막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특히 사용자의 그 시간을 뺏을 만한 그리고 뭔가 감정을 뺏을 만한 그런 기력을 뺏을 만한 상황은 미리미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에 미리 많이 검토를 하고 해당 사양에 대한 미리 대비를 많이 해야 좋은 서비스 그런 것들을 사람을 배려하는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막 그렇게 두껍진 않나?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어쨌든 두껍진 얇다고 보긴 좀 더 어려운데 두껍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냥 뭔가 그냥 디자인 서적 그냥 가벼운 디자인 서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이게 밋밋한 디자인이긴 한데 책 표지도 그렇지만 저는 디자인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일하는 사람 그냥 보편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꽤 많은 도움이 되는 많은 자극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읽었던 디자인 서적 중에 꽤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